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류연경 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높아지고 양형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주운전의 개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및 법정 형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차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 물체,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대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재입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이야기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교통사고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은 높지 않았으며 실제 선고된 형량은 높아야 8년, 10년, 11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으나 교통사고 자체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재입니다. 일본 또한 여러 사망사고에 의해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의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일본은 형법 2001년 형법 제208조 2에 음주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동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법정형은 사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최고 15년, 가중에 의해서는 최고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2005년 법 개정을 통하여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가중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동승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법이 개정된 후 실제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20년, 15년, 20년 등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이 선고된 형량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12년까지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회 이상 적발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에서 2019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20년부터 다시 45% 이상으로 증가하여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명의 합령꼴로 음주운전을 다시 범하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은 처음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지금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윤창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이병 사고 피해 현황, 사고 피해액, 시효 등 여러 요소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 시동 잠금 장치가 되는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음주운전 위반에 대하여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 결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상식선에서 적정한 처벌과 법 간의 양형 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을 보완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벌은 강화하되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자율주행이 상용화됨에 따라 빠른 상용화를 위한 논의보다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논의를 통해 안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